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입니다. 오늘요 서울 한복판에 도로가 푹 꺼져서 그 위를 달리던 차량이 쑥 빠졌습니다. 어제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법원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또 서울 한복판 남해 영업장에 무단 침입한 사람을 몇 개월 만에 잡았는데 현직 경찰이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10수년 전 발생했던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8월 29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에서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충격적인 사건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오늘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아찔한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계시죠. 네네. 자, 수많은 차량들도 갑자기 쑥 저렇게 땅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흰색 SUV 차량의 뭐야 이게? 모습입니다. 자, 주변에 있던 차량들도 놀라 정차하거나 또 속도를 줄이는데요. 어머 세상에. 도로 한복판 이렇게 푹 꺼진 구멍. 차량은 완전히 빠져버려 정말 일부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 컴퓨터 그래픽 아니야? 영화처럼 이렇게 쑥 빠지는. 근데 저 상황이 실제 상황이에요. 근데 저 구멍이 얼마나 크길래 김묘성 기자님 저 차량이 다 통째로 쑥 빠진 거예요. 그야말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었습니다. 깊이가 무려 2.5m고요. 가로가 6m, 어머나. 세로가 4m에 어머 달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머 세상에. 네,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조금 믿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기록인데요. 세상에. 오늘 오전 11시 26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머나. 이 일로 인해서 달리던 SUV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바로 그냥 기울면서 어머나. 추락해버리고 말았고요. 어머나. 사고 1시간 뒤쯤에는 현장에 크레인이 도착해서 차량을 끌어올렸는데 세상에.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진짜 김묘성 기자님 말씀처럼 보고도 도저히 지금 2번, 3번, 4번 봐도 지금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쑥! 당시 목격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들어가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지붕밖에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났구나, 사람이 많이 다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들 걱정하시고 맨날 다니는 길이라서 당분간은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깊이가 이른바 싱크홀의 깊이가 2.5m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성인 키보다 훨씬 진짜 깊어요, 세상에. 그렇죠. 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저렇게 밑으로 쿡 꺼지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차량에 타신 분들 지금 안전상태 걱정돼요. 상당히 많이 다치셨어요. 어머나.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성 운전자는 70대 여성 운전자가 옆에 타고 계셨는데 운전은 80대 남성이 하셨고요. 예. 70대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돼서요. 어머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네. 다행히 현재 맥박은 돌아왔는데 의식이 회복됐는지 아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어머나, 상태고요. 세상에. 이 남자분 80대 운전하신 남자분도 중상을 입고 복통을 매우 심하게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이거 허준별사 이거 누가 봐도 이건 후딩국경 사고 아니에요? 진짜 이거 원인이 뭡니까 이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 상황인데요. 보통의 이 싱크홀, 도심 싱크홀 원인은 이 땅속에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하수가 왜 빠져나갔냐?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공사라든가 이런 원인으로 해서 상하수도관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큰 싱크홀이 나온 도대체 원인은 무엇이었고 이런 점검에서 미리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런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소방대원 40명, 구청 직원 10명, 경찰관 21명, 또 도로사업소와 도시가스 직원 등이 투입이 돼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여기서 더 커지지 않아야 되는데 싱크홀이 혹시나 더 커지거나 주변에 연쇄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는 그래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소방 쪽 설명에 따르면 조치는 일단 완벽하게 취해두기는 했지만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 후에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주변 지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시도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부 전문가 투입을 해서 주변 굴착하면서 원인 조사 중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시설물 파손되면서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사고 지점에서 올해 5월에 점검을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문제는 5월과 지금 사이에 엄청난 폭우가 몇 번 쏟아졌잖아요. 장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 지금 땅 꺼진 곳 그 밑을 보니까 앞서 영상 보셨죠? 진짜 수도관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 지하 이 수도관이 이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주변의 흙을 다 침식시켜서 땅이 갈라졌는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단언할 수 있겠지만 근데 최명기 원장님 아까 목격자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이제 당분간은 여기 못 지나다닐 것 같아. 그 말인즉슨 저 장면을 보신 분들 또 주민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저거를 이제 직접 본 사람과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또 커다란 차이가 있고요. 저거를 직접 본 분도 저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싱크홀만 본 거랑 진짜 저 장면을 본 분은 큰 차이가 있을 것 세상에.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만약에 어머나. 앞뒤에서 진짜 차가 이렇게 싱크홀에 빨려가는 모습을 갖다 본 분들은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어머나 거고요. 어머나. 또 평소에도 우리가 굉장히 걱정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분이 있고 굉장히 모든 불행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진짜 모든 불행이 나한테 생길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전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서울 시내 어디에선가 싱크홀이 생긴다는 두려움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분도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세상에. 진짜 주변 싱크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 지금 지울 수 없어요. 반드시 안전진단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하긴 한데 김묘성 기자님 언뜻 느껴도 이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저녁입니다. 가게에 출근한 노래방 업주가 뭔가 가게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잠그고 갔던 문이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꺼져 있던 조명이 다시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물병이나 여러 비품들이 그냥 막 놓여 있었던 거예요. 널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물 입구 CCTV를 한번 확인해 봤죠.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요? 업주가 퇴근하고 약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남성이 영업이 끝난 그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어머나 불 꺼진 노래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CCTV를 돌려본 노래방 업주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업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퇴근을 하고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출근을 해요. 그 저녁 때 왔는데 현관문이 툭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세 번째 방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물병이 있고 이제 이상하게 제가 놀란 거죠. 5시 10분에 어떤 남자가 모자를 쓰고 그 주차장 모퉁이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저희 집에 들어와요. 9시 10분 정도에 나가요. 자, 이 상황을 CCTV로 돌려본 지금 업주분 지금도 아마 지금 막 진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런데 최재봉 교수님, 예.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거의 매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CCTV에 딱 포착이 됐으니까 저 남성 잡혔겠죠? 잡혔는데요. 네. 잡히는 동안 걸린 시간이 3개월이 걸렸어요. 뭐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시면. 이건 보세요.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네. 노래방 침입자가
결국 3개월이 지나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붙잡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이게? 22일인데 네. 이게 노래방 업주에 따르면 사건 직후에 신고를 했고요. 네. 범인이 번호키를 어떻게 열었는지 몰라 불안감에 계속 떨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빨리 잡혀야지. 안 그러면 또 오늘 밤에 또 들어오면 어떠지 이런 걱정이 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상한 게 7월 말쯤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아하. 근데 실제 검거된 건 22일이에요. 그럼 또 오.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월 말에 누군지 특정이 됐다. 그럼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야 검거가 됐다는 거. 이것도 어머나?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침입자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 의문이 더 증폭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 잡고 보니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잘못 들은 겁니까? 안진영 기자님 현직 경찰이 저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지금? 네, 저 노래방에 침입한 사람은 바로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사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뭐나? 이 경찰의 DNA가 13년 전인 2011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이 강간 사건 현장에 그 용의자 DNA와 일치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건 또?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 이번에 붙잡힌 경찰이었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13년 전에도 이 사람의 신분은 경찰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말인즉슨 13년 전에도 경찰 신분으로 성폭행 사건을 이 몹쓸 사건을 저질렀던 인간이고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금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서 저 난장판을 친 이런 몹쓸 행동을 한 인간이 현직 경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최명기 원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진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때 증거를 남기지 않고 방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수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런 다음에 13년이나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중간에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참다가 요번에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요. 하하. 결국은 요번에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체포가 됐지만 네. 그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고 혹시 내부에서 어떤 무마가 된 적이 있었나를 갖다 우리는 굉장히 전부 다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야만 된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런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13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던 이 몹쓸 인간이 갑자기 13년 동안 정말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13년 후에 범죄하고 싶은 발동이 그 심리가 발동해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웠다? 그렇게 믿기는 어렵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최명기 원장 말씀처럼 그 사이에 어떤 범죄가 없는지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허준 변호사님 경찰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저런 뭐 어처구니없는 짓을 13년이나 했던 저런 몹쓸 인간이에요 진짜.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죠. 그러네요. 그런데 범죄자가 경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맞아요, 상황인 진짜. 겁니다. 저 사람한테 붙잡힌 검거된 법인들은 범죄자한테 자신이 붙잡혔다고 생각을 하면 그 검거에 어떤 자기가 반성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명기 원장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것이 그때 당시 13년 당시 강간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뭐 굉장히 몹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본인이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을 굉장히 악용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아니까 그 피해자에게 뭐 샤워를 하라는 등 뭐 이런 것까지 어머, 지시를 세상에. 했다는 겁니다. 저 인간 저 인간이 저 악마 같은 저 인간이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을 기분이 안 들 정도예요. 그래서 경찰도 지금 여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해당 남성이 직위 회제가 됐다고 합니다. 징계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파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주거 침입과 강간 등 혐의로 검찰의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습니다. 저 몹쓸 인간은요 지금도 전국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전체 경찰의 명예를 땅바닥으로 저 밑에 지금 실추시켜 저 몹쓸 인간은 진짜 법이 살아있다는 것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이 제목 보세요. 제목 보고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어제 오후 2시 반경 서울 이 양천구 남부지법에서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대표 이모 씨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방청석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서 이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자, 이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현장에서 6분 만에 바로 붙잡혔습니다. 아니 진짜 오늘 뭐 이렇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 흉기를 휘두른 몹쓸 인간 일단 누구냐는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이제 송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 재판정에도 많이 이제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너무 믿을 수 없는 게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이거 금속 탐지기 이런 거 없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이게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보통 법원에 들어갈 때는 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방을 우리 공항에서 금속 탐지대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에 올려서 넣잖아요. 네. 그 검색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 보안 검색대가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문처럼 생긴 네. 거기에 이렇게 몸에 혹시 숨긴 금속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요. 아. 그리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검색을 다 합니다. 약간 공항의 검색 그 절차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변호사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변호사도 예외 없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굉장히 철저하게 검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지니고 법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원의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이 사건 보도됐을 때 변호사들 같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법정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재판정이라든가 피고인이라든가 거기 앉아 있는 방청객들이 다 위험할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이 왜 안 됐냐 이 부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남부지법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네. 남성이 소지한 흉기가 금속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인 반입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고 하고요. 네. 경찰 얘기로도 흉기의 정확한 소재나 구입 경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어머나. 21일 대전에서요. 네.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서 수술을 어머나. 하고 있다가 국선 변호인을 공격한 거예요. 세상에. 그 변호인이 그나마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남은 변론을 다 마무리하고 이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때도 저희 변호사들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무나 세상에. 무섭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보안 검색대 허점은 진짜 반드시 보완을 해야겠는데 일단은 저 흉기를 휘두른 몹쓸 인간은 대체 누구였어요? 잡고 봤더니 김묘성 기자님. 네, 흉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흉기를 휘두른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어허. 먼저 흉기에 찔린 이 씨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업체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2020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6월에 갑자기 고객이 예치한 코인에 대해서 출금을 중단해서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 고객들을 속여서 가상자산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씨는 무려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은요. 이 사건의 배상 신청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범죄로 인해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든지 치료비 손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이 바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그런데 이 남성,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좀 제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고 네. 구속영장 신청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사람의 이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요. 아무리 상황이 억울하고 딱해도 법원에서 흉기를 휘두른다.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분명한 범죄예요. 이건 반드시 법의 처벌 따끔하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만 봐도요.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슴 먹먹한 사연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허주현 변호사님. 네,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이 송혜희 양, 실종된 송혜희 양 다들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송혜희 양과 그 아버지 사연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하. 실종된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우리 혜희 좀 찾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을요. 저는 며칠 전에도 봤거든요. 길 다니면서 아마 한 번쯤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수막 아마 시청자분들 맞아 나 저 어디 지난번에 어디 지나다 봤어 하신 분 진짜 많으실 거예요 진짜. 네, 저 현수막을요. 이 아버지가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 동안 저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게시한 현수막이거든요. 세상에. 무려 25년 동안이나 저 현수막을 걸고 다니고 관리를 해오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부모님들은 진짜. 그렇죠. 송혜희 씨 1999년 2월 13일 밤에요.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뒤에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실종 당시에 17살 여학생이었어요. 아마 지금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된 상태일 텐데 그때 당시 초동수사에서 혜희 양이 버스에서 내릴 때 낯선 30대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뒤따라 내렸다라는 목격자의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정류장이 논밭 그리고 야산뿐인 지역이었고 어머나. 감시 카메라도 없었던 데다가 그때 세상에. 당시 처음에 이제 단순 가출로 보고 이 수사를 좀 초동 수사가 좀 부실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 송혜희 씨 부모님이 정말 어떻게 자기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딸 생각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전 재산을 다 찾아서 어머나. 다 털어서 평생을 딸 찾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오셨던 거예요. 뭐 전단 만들고 현수막 어머나. 만들고 전국 1톤 트럭 몰면서 돌아다니시고 이분이시군요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저 트럭에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셨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60만 원 한 달에 받으시면 40만 원을 전단지와 현수막 어머나 만드는 데 쓰실 세상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지난 2006년에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딸의 얼굴이 담긴 그 전단지를 품에 안고 그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찾아서 이 아내의 묘소 앞에 가서 인사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TV에 아이고. 나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딸은 찾지 못하고 아버님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이 김묘성 기자님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무려 25년간 전국을 돌면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시던 이 송혜희 씨의 부친 송기룡 씨가 끝내 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26일이고요. 폐지를 주우려고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휴. 이 송혜희 씨 아버지 송기룡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과정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요?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 때문에 좀 이상하게 여긴 현수막 업체가 실종자 가족 단체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주문을 잔뜩 해놓고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렵게 송혜 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네. 가족이 대신 받아서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리고 평소에 송혜 씨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 모임 관계자는요. 이 송기룡 씨가 트럭을 끌고 나가다가 덤프 트럭과 충돌을 했고 그날도 딸을 찾는 현수막을 달러 가는 길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딸이 마지막까지도 딸을 찾는 현수막 설치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리고 아마 평소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잃고 그 아마 그 폐지 주어서 판 돈으로 또 현수막 제작하고 전단 제작하고 그 돈 다 쏟아부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마지막까지도 딸을 애타게 찾던 이 아버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생전에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감기인 줄 알았더니 내리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열이 한 40도씩 올라가고 내가 죽으면 그 딸을 누가 찾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뭘 어떻게 했지. 제 목숨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내 딸은 누가 찾아줄 것이고 내 딸을 찾아야 나도 편안히 면을 감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딸에 대한 그리움, 사랑이 한으로 맺혔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생전의 세상에. 그러니까요. 참 눈을 못 감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송혜희 씨 아버지는 과거에 허리수술을 받고 뇌경색이 오셨대요. 어머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을 찾으러 나갔고요. 아유. 또 심근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퇴원하자마자 딸을 찾기 위한 전단지 제작 업체에 또 찾아가 전단지 제작을 또 의뢰했어요. 아유.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현재도 현수막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도 걸려 있는 거 보실 거예요. 현재도 현수막 260개 가량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전국에. 뿐만 아니라 숨지기 하루 전에도 현수막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걱정하시던 모습을 본 분도 계세요. 네. 송혜희 씨 아버지는 딸이 걸어온 혹시나 모르게 이제 언젠가 저 현수막 보고 전화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1998년도에 전화가 개통이 됐어요. 이 전화도 이 송혜희 씨와 언니가 마련해 준 전화래요. 번호가 016으로 시작해요. 지금 아니 그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20년간 어머나. 20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딸이 선물로 개통해 준 번호고 언제 딸이 그 전화로 왜냐면 실종된 딸이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에. 전화번호 바꿔버리면 통화가 안 될까 봐. 그 016 전화를 바꾸지 않고 20년 동안을 그 전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온 송혜희 씨 아버지 이 사람 이렇게 착하고 선한 분을 네. 속이는 인간들도 있어요. 어머나. 저 현수막을 보고 저기 보면 사례금 얼마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제보에 돈만 사기쳐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앉기도 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세상에. 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송혜희 씨가 정말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꼭 안전하게 아버지 찾아와서 묘소에라도 인사드리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동안 가까이에서 송혜희 씨의 아버지 송길용 씨를 봐왔다는 고 송길용 씨를 봐왔다는 분들의 얘기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찾으러 어민이 어디니 갔다 오면 녹초가 돼서 정말 그 사람 속은 우직해서 해겠느냐고. 허리도 수술하고 뭐 마나님도 뭐 그때 바로 돌아가고 마음은 참 안 됐죠. 누구라도. 주변 분들도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세상에 25년을 정말 왜?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로서 진짜 한 줄기 희망을 늘 바라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명기 원장님.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뭐 DNA라든가 지문으로 전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었을 때는 무용고자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다른 가족들이 무용고자인 분을 갖다 어디선가 찾는 거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보면은 진짜 희망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나중에는 이분은 살아가는 이유 하나가 이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은 본인의 삶 자체가 살아온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셨던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가장 마음속에 가장 마음 아팠던 분은 누군가 하면은요. 그 송혜희 씨의 언니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물론 마음이 실종된 동생한테 전부 다가 있는 걸 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과 나눠야 되는 기쁨을 상당 부분 나누지 못하고 그럴 수 있네요. 마지막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갖다 보는 걸 전부 생각하게 되면은 맞아요. 그 언니의 마음은 진짜 또 천갈래 아버님의 망갈래 찢어지겠네요, 진짜. 마음만큼 진짜 찢어지고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현수막 오가면서 자주 봐왔던 터라 정말 제 가족이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데 진짜 저 빈소에 지금 많은 추모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저렇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부고 소식에 그동안 이 현수막을 봐왔던 많은 대중들이 애도와 또 추모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와중에 배우 김우빈 씨가 이 추모 물결에 동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는 거죠. 네, 김우빈 씨가 생전에 송혜희 씨나 그 부모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빈 씨의 이름을 보고 많은 저기 사람들이 있네요. 김우빈 씨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아함을 드러냈을 텐데 소속사 측에 따르면 평소 이 송혜희 씨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자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고 소식에 너무 마음이 쓰여서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도의 뜻을 담아서 저 조화를 조용히 보냈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요. 지금이라도 송혜희 씨가 정말로 극적으로 이 찾아져서 송혜희 씨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고 송길용 씨 아버지 고 송길용 씨의 그 영전에 정말 찾아뵙는 그런 기적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정말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송길용 씨의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뭐 한두 번쯤은 이제 내뱉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던 말인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오늘의 주인공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나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어허. 혹시 앵커님은요, 앵커님을 성대모사하는, 따라하는 코미디언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그 많은 후배나 이제 우리 제작진들이 가끔 이게 뭐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네. 예, 선배 따라한다고 하면 저거 막 웃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저는 봤는데 굉장히 똑같거든요. 어. 근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과연 어떻게 따라하는 건지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네. 뉴스파이터의 김명중입니다. 고도 비만인 이용주 씨는 살 뺄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핫소스 뿌려, 핫소스. 이거 맛있어.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꿀맛이라고요. 꿀맛. 꿀맛이라고요? 꿀맛이에요? 밥 한 끼가 맨날 먹는 거. 안 먹다가 안 죽어요. 밥 한 끼 맨날 먹는 거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이용주 씨 몸무게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정작 본인은 밤마다 통닥통닥 생각한다면서요, 정재영 기자님?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보면서 막 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일단 뭐 그냥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분들이 뭐 이제 저를 이게 흉내내 주니까 저는 감사할 따름인데 저분들이 안진용 기자 무슨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기는 영상을 보여주고 바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당황스럽긴 한데 네네. 일단 저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들입니다. 자, 근데 사실 TV 프로그램에선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데 오히려 유튜브 채널로 간 후에 굉장히 재기발랄한 콘텐츠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먹방을 비롯해서 복학생 컨셉, 산악회 컨셉, 다양한 이 상황극을 통해서 구독자들을 모았고요. 올해 초 구독자 무려 300만 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던 어느 날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리면서 구독자 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어허. 아니 근데 지금 점점 궁금증만 지금 이 폭증시키고 있는데 증폭시키고 있는데 지금 뭔가 팬들이 등을 돌렸다 허준 변호사님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에 지금 닥친 건가요 지금? 이들이 올린 경북 영양군에 관한 영상 때문이었어요. 어허. 이들이 지난 5월에 경북 영양군을 찾아서 백반집, 제과점 이런 지역 업소들을 돌아다니고 영양군에 관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가 너무나 이 업소 상호명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너무나 좀 가혹한 평가를 했던 겁니다. 굳이 영양까지 와서 먹을 음식이 아니다. 뭐 젤리를 먹고는 할머니 맛이다. 물이 더럽다.
그다음에 이런 비하를 넘어서서 지역 자체에 대한 비하까지 이어졌는데 내가 공무원으로 여기 발령받으면 여기까지만 말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아유. 이렇게 영양군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비난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피식대학 측에서 이 영상 내렸고요. 논란 일주일 만에 장문의 사과문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영양 군민과 영양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직자 모두에게 죄송하다. 그리고 콘텐츠에서 직접 언급해서 문제가 된 식당이 그 업주가 막 문 닫고 놀러 가고 싶다, 어디 좀 쉬러 가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드렸고 그 업주분이 또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셨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미 등을 돌린 팬들이 쉽사리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미 때늦은 사과였던 겁니다. 저 당시에 사실 논란이 컸어요. 그래서 기사가 한 며칠 계속 나왔던 걸 저도 기억하는데 사실 저게 부적절하다고 많은 이제 네티즌 분들이 그때 지적하고 실제로 앞서 안진영 기자님 설명처럼 구독자 수가 뚝뚝뚝 막 빠져나갔어요.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처럼 저렇게 사과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진 않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사실 생각이 순간이었지만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의 개인적인 그 일방적인 생각을 마치 일반화시켜서 지역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영양군수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어요. 영양군수가 오도창 영양군수가 뭐라고 네. 글을 올렸냐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왜 안 그래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맞잖아요. 했고 누군가에게 추억과 그리움이 있는 고향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마음 상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찾아오면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또 너그러운 말도 함께 올렸습니다. 야, 오히려 영양군에서요. 이걸 화로 맞대응한 게 아니라 뭐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맞대응한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와봐요. 우리 영양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질 거 진짜 품어줬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관용을 보여줬다라고 평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식대학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입이 아니라 발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양군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5천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하는가 하면 아하. 또 영양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하면서 과거 논란을 반성하고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에 대뜸 영상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등장인물이 새로웠습니다. 바로 영양군수였습니다. 어허. 어떤 영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네네? 영양고추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딱이다, 딱이다, 딱이다. 한국 입맛에 정말 딱인데. 피식대학에서 영양군 발전과 홍보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식대학다운 재밌고 유익한 영양군 홍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우, 여기 어디야? 이것이 바로 영양에서도 정말 세계적인 두들마을이란 곳이야. 야, 여기 계곡 같은 데가 시원하다, 시원해. 아, 좋아요. 이게 바로 영양이라 가능한 거야. 예, 맞아요. 야, 영양이 어리다 영 할 때 그 영에서 영양. 영양을 대한민국 수도로 하자. 영양에 지하철 게 뚫어볼까 이런 생각을 내가 든다는 얘기야. 그리고 영양에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자. 영양이 좋지. 이참에 그러니까 오도창 영양군수 얘기는 자 우리가 이제 품어줄게. 이참에 그럼 영양군 멋지게 한번 진짜 제대로 홍보해봐라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안진용 기자님? 네, 그래서 영양군에서 아예 피식대학을 정식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2주간 영양군 지역 소개를 하고 여러 축제도 홍보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서도 네티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수천만 개의 경우의 중에서 단 하나 살아날 방법을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이 멋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외에 비판적인 시선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질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그 질책이 결국은 영양군을 홍보하는데 영양군에 대한 홍보가 또 진정성이 없다로 비춰지면 영양군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보이면서 영양군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나 오늘 진짜 눈길 가는 제목이 너무 나오는데 저 다리가 정말 사람 다리는 아니겠지요, 최진봉 교수님. 사람 다리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라실 일이죠. 네. 그러나 그 얘기가 그렇게 놀랄 일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말씀을 개관절 드리면서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광주 북구에서 지난 1일 날 있었던 네. 사건인데요. 올해 여름에 정말 역대급으로 더웠잖아요. 맞아요. 어제 오늘 조금 선선해졌는데 네.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아주 조금 선선해졌어요. 정말 네. 조금 선선해졌죠. 네. 근데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네. 1일 날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하.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궁금한데요, 하겠습니다. 진짜. 네. 예,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지구대로 향하는 아이들 보이십니다. 그래요? 네네. 예, 경찰에게 다가오더니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네네네. 아이들의 말을 들은 경찰들 황급히 밖으로 나가 봅니다. 네. 지나가던 다른 시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어머나. 숲을 사이에 사람 다해가 보였던 겁니다. 어머나. 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어머나. 다급해진 경찰들 숲을 헤치기 시작하고요. 급하게 물을 떠오기도 합니다.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다리가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저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사람이 쓰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 숲을 속에 이 남성, 60대 남성이었는데 상반신은 숲을 속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요. 이 남성 의식 없이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세상에. 보고 있고요. 경찰은 황급히 손으로 수풀을 파헤쳐서 이 남성을 일으켜 세웠고 어머나. 다른 경찰은 지구대에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들고 와서 이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하하. 다행히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자 5분 후에 의식은 되찾았는데 여전히 어려움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듣는 저희들이 지금 진짜 긴장할 뻔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 아이들과 지나가던 시민분들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렇게 더운 날에 혹시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저는 조마조마한데요. 이렇게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된 어르신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네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아하, 네네. 네, 공조 요청을 한 119 구급대도 도착을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어르신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축 늘어졌어요, 축. 아이고. 걸을 힘조차 없는 상태였던 어머나, 어머나. 겁니다. 조심히 들어서 지구대 안으로 옮기는 모습이고요.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고 경찰관들이 곁에 남아서 어르신께 물과 선풍기 챙겨드리면서 계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다행히 어르신 앉은 모습 잠깐 보였잖아요. 네. 기운을 차리고 경찰들 부축을 또 받으면서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계가 됐습니다. 아, 요 차량 들어온 게 가족분이 오셔온 거군요, 세상에. 그래도 마지막에 부축은 받으셨지만 어쨌든 직접 걸어가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이 정도로만 했지 이렇게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제 가족들 연락처를 확인을 했습니다. 119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혈압도 재보고 여기저기 체크를 해보니까 다행히 갑자기 이렇게 온열 증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세상에 진짜 대한민국엔 역시 이런 멋진 경찰관분들이 정말 대다수에 아까 그 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그 노래방 몰래 침입 그 몹쓸 경찰관 너무너무 대조가 돼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셨던 그 영상 속의 경찰관 분들이 대다수의 정말 좋은 그 경찰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일단 경찰들은 어르신을 이렇게 안으로 모신 다음에 휴대전화를 살펴서 가족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연락을 했고 네. 다행히도 어르신께서는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서 네. 119 구급대원들도 면밀히 살핀 다음에 자리를 떴고요. 그리고 경찰들은 안에 모시고 나서도 시원한 물도 챙겨드리고 선풍기 방향도 이렇게 어르신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서서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다리던 가족분들도 현장으로 와서 어르신은 경찰의 부축을 받고 걸어서 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 경찰분들의 모습 보세요.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경찰분도. 그러기에 자신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보세요. 저 어르신을. 정말 이런 멋진 분들이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 멋진 경찰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국내에서요, 이건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영상 만나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8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근데 여기 제조일은 8월 24일 14시 내일 날짜로 돼 있네요. 대표님, 오늘 며칠이에요? 23일입니다. 여기 지금 제품에 보면 오늘 23일인데 며칠로 찍혀있어요? 24일. 왜 이렇게 내일 날짜로 찍으신 거예요? 네, 휴가철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휴가철도 그렇고 그냥 휴가철이라 가지고 미리 찍었다. 평상시에는요? 평소에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많이 하고 쫙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내일이 또 주말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지금 저희가 뭘 본 겁니까 대체? 아, 정말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미래에서 온 샌드위치도 아니고요. 무슨 제조 일자가 내일로 표기된 겁니다. 8월 16일에 생산한 샌드위치가 8월 17일 또는 8월 18일에 제조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는 24일 혹은 25일로 이렇게 제조일로부터 1, 2일 후로 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잘못 표기한 샌드위치를 편의점 등을 통해서 무려 9,300여 개, 그러니까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업체 당장 공개해라. 시청자분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죠. 누군가는 또 먹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저 업체에서 만든, 지금 발견돼서 그렇죠. 그 전에 적발되기 전에 이미 사 먹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진짜. 식약처가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 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몇 개를 적발한 줄 아세요? 16,995개를 압류 조치했어요. 거의 17,000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샌드위치가 유통됐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세상에. 이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 출납 관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이 됐는데, 이 말은 제대로 제조 연월일을 쓰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는요, 식품 제조 판매가 거짓, 과장된 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전에 팔았던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영원히 영업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 미래에서 와도 되는 건 미래소년 코난밖에 없어요. 먹을 거 하고 장난치는 사람 철퇴를 가해주기 바랍니다.